무사부일체 태극기 휘날리며 말죽거리 잔혹사 친구 써니. 이 영화들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10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 영화? 아니면 젊은 시절에 넘치는 혈기? 그것도 아니면 이런 유행어? 옥상 올라와. 뭐 여러가지 있지만 바로 주인공들의 학창시절이 영화 배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학창시절하면 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것은 바로 교복입니다. 주인공들이 입은 교복은 영화의 동기를 제공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공통의 감성을 전달합니다. 또한 교복은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 입시 공부와 통제의 기제로 작동하는 반면 어른들에게는 잔잔한 추억과 향수로 다가옵니다. 올 트렌드의 첫 번째 주제,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의 상징, 바로 교복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15 광복과 6.25 전쟁을 겪은 1960년대 학생들은 상하 검은색 혹은 짙은 감색 중심의 교복을 입다가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학생의 경우 균일화된 검은색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합법적 훈육이 가능했던 시절, 교복은 빡빡머리에 가방을 둘러매고 남학생들이 서로 싸우는 불량 아이들의 단체복을 상징하면서 역동적인 느낌도 들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 순수한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매개체로도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가 배경인 영화 써니에서 보면 학생들은 더 이상 교복이 아닌 화려한 평상복, 이른바 복고풍 의상을 입은 채 학교에 등교하는데 이 모습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1982년 전두환 정부의 제5공화국은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의 헤어스타일과 교복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교복 자율화 조치는 획일성 그리고 일제 잔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교복으로부터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교복을 입는 것 대신 자유로운 머리와 자유복이 가능했던 교복 자율화 방침은 대체로 자율성 있는 민주시민 자질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복 착용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및 교외 생활 지도의 어려움, 그리고 학생들 간의 지나친 소비의식 경쟁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시절에 자유복 착용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1990년도는 다시 전국의 학교들이 교복 착용을 택하며 사실상 교복 자율화는 사라지게 된 시기입니다. 대신 새로 등장한 교복들은 전처럼 디자인에 제한을 두지 않아 편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에 밝은 색상이 주류를 이루며 교복을 고르는 과정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교복은 소속감과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냈지만 당시의 교복부터는 그와 함께 신미성이나 기능성 등을 더 고려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또 당시 가수들에 의해 힙합 스타일이 유행이어서 남학생들 사이에는 힙합 스타일로 자켓과 바지를 두 치수 정도 크게 입었었고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는 종아리까지 오는 것이 평균이었던 시절입니다. 아주 조금 줄인 정도가 무릎이었는데요. 지금에 비교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군요. 학생들 가운데서 긴 머리가 유행인 시절, 영화 늑대의 유혹 속 교복을 입은 강동원의 멋있는 모습처럼 교복도 패션이라는 인식을 뿌리내리며 나도 강동원처럼 될 수 있다는 근본 없는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도 생겨났죠. 그와 함께 교복은 참 여러 방면으로 변이하게 되었는데 광주에서 유행했던 부츠컷, 대구에서 유행했던 나팔바지, 그리고 그 당시 10대들의 우상내였던 이른바 얼짱들의 교복 패션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셔츠는 아빠처럼 크게, 치마는 미니스커트처럼 짧게 입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탁소에 이례없는 호황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점점 짧아진 치마와 기형적인 바지와 함께 머리 스타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자들은 사자머리, 남자들은 샤기컷, 브릿지 스타일 등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 이불킥 날리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교복 스타일을 반영한 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 등 교복 전문 브랜드의 열띤 마케팅이 한창이었는데 이같이 교복에 진화는 업체들 사이의 경쟁으로 하나의 명품 브랜드화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와는 달리 고가의 교복으로 변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교복 트렌드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의 교복은 학교마다 개성이 강하고 조금 더 화려하고 컬러풀한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박시하게 입는 게 트렌드였던 과거 스타일과는 달리 마치 맞춤 정장처럼 자신의 몸에 딱 맞게 입는 것이 유행이며 점점 짧아진 치마는 다행히 본인의 한계에 부딪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아우터 코디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고가의 패딩이 유행하고
특히나 100만원대 이상인 캐나다산 패딩까지 유행하고 있다니 자네들 롱패딩 사주려고 부모님 등골 휜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네요. 학생들의 패션 유지 비용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듯합니다. 부모 세대에게 교복이란 일사불란, 상명하복, 단정한 모범생 등의 이미지였지만 최근 많은 학교들이 교복과 학생다움을 다시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좋고 날씨 변화를 고려했을 때 실용적인 옷이 바로 교복이다 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활복 또는 후드티나 반바지를 교복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는 최근 젠더리스 교복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여학생이 바지 입을 자유, 남학생이 치마를 입을 자유 등 성별과 관계없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로까지 교복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교복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고 유행이 따랐지만 확실한 건 교복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의 상징입니다. 부동의 국민복인 교복, 여러분들의 그 시절에는 어떠한 교복이 트렌드였나요? 여러분들의 그때 그 시절의 교복에 대해서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오겠습니다. 안녕.